2021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은 서예슬 학사조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마치기 전 학우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가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첨단공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화면 바로 아래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첨부되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추후에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내사항을 마치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프라임칼리지의 장종수 학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들께 환영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첨단공학부에 입학하시고 편입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라임칼리지 학장 장종수입니다. 여러분께서 입학하신 우리 프라임칼리지의 경우에는 원래 목적이 선취업 후 진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설된 특별한 대학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것이 문호를 개방해서 선취업 후 진학 외에도 일부분의 학생들께는 지금 이 문호가 개방돼서 저희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던 내용들, 방법들에 있어서는 LMS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LMS 시스템은 우리 대학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모든 과목들을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강의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런 상태가 바로 LMS 시스템의 상에서 뜨는 어떤 강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께서는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같이 어떤 토론을 하시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것들이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옆에 누구와 동료를 볼 수 없고 혼자서만이 자습하셔야 되는 어떤 어려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가정에 계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자기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런 외로운 길들을 여러분께서 혼자 가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프라임칼리지에서는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진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가 있으실 때 직접 여러분께 과목 담당 교수분들께 연락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수분들께서 바쁘시거나 했을 때 그 교수분들을 도와주시는 튜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일반 학과나 일반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튜터라는 제도가 있어서 각 과목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그분들께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튜터분들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그런 튜터분들께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첨단공학부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공학 전공, 메카트로닉스 전공, 그 다음에 데이터 융합 전공, 지금 현재는 3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지금 1학년에 입학하신 분들께서는 2학년 때 이런 전공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의 어떻게 보면 첨단적인 어떤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정보들을 지식을 얻으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어떤 자기 개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께 저희 프라임칼리지에서는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좀 더 밝은 어떤 세상을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아니면 주어진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졸업하실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함께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편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첨단공학부 김희찬 학부장님께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프라임 칼리지 첨단공학부의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희천 교수입니다. 첨단공학부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신편입생 OT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번 OT까지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교육부의 그 국가 스마트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사업의 결과물로 태어나게 됐고요. 한 9년 전 정도, 한 8, 9년 전에 이제 그러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외 결과물로 이제 프라임 칼리지가 나왔는데, 최초에는 그 마이스터고와 아니면은 그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그런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그 최초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프라임 칼리지가 방송대학의 한 단과대학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간단히 그냥 국립사이버대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신입생 모집이 시작됐고요. 2018년에 첫 정규 졸업생이 배출이 됐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는 첨단공학부에 그 데이터 융합공학 전공이 신설이 됐고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고 첨단공학부가 메카트로닉스와 산업공학 전공까지 해서 3개 전공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2021년부터는 재직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더라도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전형으로 모집이 올해 처음 일반 전형 모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의 많은 수가 아직까지도 재직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재직 중이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3학점 과목을 수강할 때 그 3학점 과목이라는 게 주당 3시간, 수업만 3시간을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8학점을 수강을 하면은 수업 듣는 것만 주당 18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뭐 그 3시간을 다 3학점에 3시간을 다 채우지는 않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18학점을 수강한다고 하면 수업 듣는 것만 18시간. 여러분이 거기에 뭐 또 복습도 해야 되고 과제물도 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이 대략 주당 18학점 수강하면은 몇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공부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학습이든 뭐든 간에 이 몰아서 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은 그 학사 일정을 잘 꿰갖고 또 본인이 스케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프라임 학위 과정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그 앞날에 소중한 자산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더 나은 그런 인생 설계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충실히 학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T 시간이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프라임 칼리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산업공학과 및 메카트로닉스 전공 주임인 정세윤 교수님께서 환영사 및 전공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판이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산업공학 전공 주임이자 메카트로닉스 전공의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정세윤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당부의 말씀 한 가지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공 소개하는 시간은 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학부장님께서도 앞에서 설명해 주셨고 학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거는 대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김희천 학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일정 관리라든가 시간 관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유를 갖는 거는 여러분들께 반드시 어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에게는 어쨌든 가상의 강의실인 LMS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사실 강의를 진행하는 쪽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튜터 선생님 그리고 학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지원해주게 있는 여기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공손한 태도로 가급적 여러분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다양한 경로로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그거를 지원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거기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창구는 언제나 열려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청하시는 만큼 저희는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것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소개 바로 안 해주세요. 전공 소개. 예. 전공 소개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공학 전공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산업공학 전공에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입력이 있고 처리가 있고 출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입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원의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돈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설비에 대한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에 대한 관리하는 것도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거구나. 그리고 처리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 중간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역시 산업공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성과에 대한 거를 확인해야겠죠. 그 성과에 대한 관리 역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같은 기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현상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어떤 게 들어가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학습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관련된 자격증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어떤 진로들 다양한 진로와 다양한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식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 따라서 보실 때 저희가 최대한 그 개비를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봐서 그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옆쪽으로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수강하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중에 그 전공 과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옆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것들은 같은 계열의 교과목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공학 전공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융합공학 전공 중인 정명일 교수님께서 환영사와 전공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 칼리지 데이터융합공학 전공 주임 교수 정영일입니다. 이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첫 이제 출발이 오늘 오리엔테이션인 것 같고요. 그 오리엔테이션 자리, 일단은 여러분들 입학을 그리고 편입을 축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단한 어떤 결정을 하신 거고 그 결정에 사실은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각자 생각하고 계신 부분, 꿈꾸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꿈 그리고 그 희망들을 다 응원한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이제 꿈을 이루는데 실현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자임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이제 새로운 방식의 설명들을 좀 들으실 겁니다.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그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맺어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제 뒷부분에 쭉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설명을 들으시는 중간에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옆에 이제 게시판이 있으니까 게시판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라도 좋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장례가 좀 어수선한데 괜찮습니다. 오늘 뭐 첫날이니까 다들 이런 분위기에서 또 이제 서스럼 없이 질문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또 가상의 질문도 한번 만들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제 각오와 그다음에 방법들을 좀 여기서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소개하나요? 네. 자꾸 정세현 교수님하고 제가 투샷으로 잡혔는데 이게 뭐 예, 방법이 없나요? 네. 제가 이따 꺼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지가 좀 겹치는데 계속. 네. 다음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데이터. 저희 모니터 좀 넣어주세요. 데이터 융합 정보. 예. 오늘 교수님 한 분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제가 소개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유찬우 교수님 지금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사진은 조금 옛날 사진인데 예, 비슷합니다. 저 사진이랑.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빅데이터 응용을 전공을 하셨고 지금 담당 과목은 데이터 구조 분석 및 활용,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등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다수라고 써놨는데 앞으로 우리 학우님들께 많은 실무적인 측면, 그다음에 이론적인 측면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잘 설명해 주실 예정이라서 기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과목들이 뒤에 더 있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인사는 아마 학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가 한번 자리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데이터 융합 전공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제 새로운 젊은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공 중에 이 데이터 융합 전공은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분야에서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능력들을 학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앞으로의 세계는 데이터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으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고 그걸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 혹은 의미 있는 근거를 생산을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실생활 혹은 우리의 가까운 분야에 활용을 하는 그런 융합적인 성격의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뭐 농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운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건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산업체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 본인들의 이제 기본 분야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접목을 하시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과목을 좀 준비들을 했고요. 밑에 이제 설명들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있고 코로나 더더욱이나 이걸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발이라도 먼저 이런 것들을 선점한다 그러면 해당 분야에 조금 더 돋보이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련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처리 이렇게 나눠놓긴 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 혹은 자격증들이 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틈틈이 또 공지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관련 진로들도 여기에 써져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워낙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 빅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다. 다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진로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학기별로 이제 전공 그다음에 이제 교양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크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실 텐데 아마 학교 다니시면서 이 자료들은 저희가 공지사항 같은 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지사항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1학기는 1학기끼리 다양하게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1학기 개설된 거는 1학년 1학기든 2학년 1학기든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분야가 조금 다른 학년에 있다. 개설된 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셔서 먼저 들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학년 2학기 과정이 현재 개설 예정이고 개설이 진행 중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기다려 보시면 여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대체로 이제 과목들이 전공 분야의 이제 비중은 3학년, 4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지게 되고요. 저희가 졸업을 위해서는 교양 몇 과목, 그다음에 전공 몇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들을 본인이 좀 챙겨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조교 소개네요. 사실 이제 조교 선생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분의 이제 조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들 이제 출중하시고 그리고 또 업무 능력이 탁월하신데 우리 학우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는 이제 이런 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면서 당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제 전화나 어떤 이메일 같은 걸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이분들도 다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한 요구나 아니면 좀 예의를 좀 벗어난 그런 어떤 언행은 조금 주의 좀 부탁드린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길게요.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세윤 교수님께서 메카트로닉스 전공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메카트로닉스 전공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여러분들 혹시 슬라이드가 있나요? 네. 네, 메카트로닉스 전공은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에서 역시 설명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메카트로닉스 전공은 기계공학이랑 그다음에 전자공학 두 가지를 합성한 어떤 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계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드웨어적이고 그리고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드웨어 성격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도 있는 거죠. 이 둘을 융합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 컴퓨터 관련 지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카트로닉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거를 연결해주는 말 그대로 컴퓨터적인 지식을 전부 다 활용하는 그런 전공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는 기계는 조금 다루는데 코딩은 잘 못해. 나는 코딩은 하는데 하드웨어는 전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자신이 감이 조금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엔 자신감이 부족한 경우들을 제가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택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메카트로닉스 중에서도 기계공학에 조금 관심이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그래야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분야, 아까 말씀드린 기계공학이랑 전자공학, 그리고 거기서 이걸 운영하게 되는 컴퓨터공학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의 최소한의 배경 지식 정도는 갖추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역시 전공 커리큘럼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공학 관련된 내용, 전자공학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거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만 듣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 내용들까지 폭넓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편향된 지식이 아니라 이거 여러 분야의 지식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첨단공학부에 있는 조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산업공학과 전공을 담당하는 학사조교 서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메카트로닉스 전공 학사조교 신정원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전공 학사조교 신정원입니다. 학우님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융합공학 전공 학사조교 강지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단공학부 데이터융합공학 전공 강지은 조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첨단공학부 조교실에는 학사 행정 업무를 도와드리기 위해 3명의 조교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졸업생 대표 이슬기 하구님의 환영사가 있습니다. 이슬기 하구님은 2018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시며 좋은 성적으로 올해 조기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하구님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인 칼리지 학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다가오는 졸업을 앞둔 산학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슬기라고 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이렇게 신입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인 한편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만나뵈어 아쉬운 마음이 한편인 그런 기분이네요. 오프라인 칼리지 특성상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다 보니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신입생 OT나 아니면 오프라인 특강 아니면은 이제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따로 개인적인 만남 외에는 쉽게 학우분들과 교류를 할 수 없기에 이런 큰 이벤트를 놓치게 된 게 조금 안타깝다고 느껴집니다. 대학 생활을 해보니 다른 학우님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100% 온라인 교육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조금 일정을 놓치기도 쉽고 아니면 이제 마감 기한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다른 학우님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조기 졸업을 목표로 시작해서 과목이 정해지는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 2학기부터는 이제 쭉 7과목을 수강했는데 이게 딱 한 과목이 늘어나는 거지만 일주일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듣기만 해도 일주일이 모자라고 그리고 과목은 하나지만 과제는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업무나 아니면 이제 기타 개인적인 일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다른 학원님들과의 교류로 조금 더 수월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번이나 조금 휴학을 고민하기도 했고 또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으나 저는 스터디 활동과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원님들과 교류를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팁들도 얻고 어려운 것도 물어가고 응원도 받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3년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입생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 혼자 하다 보면은 조금 미루기도 쉽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교류를 하고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보았거든요. 지금 신입생 여러분들은 좀 더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소통이라 하면은 꼭 직접 만나뵙지 않아도 요즘은 메신저나 아니면 뭐 기타 전화 이런 걸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우님들과의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지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첨단공학부 카페도 존재하고요. 오픈 카톡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직접 들어와 같이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입학할 때 3가지 목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위, 두 번째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학우님들과의 교류, 세 번째는 좀 더 배워서 업무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프라임 칼리지 학우님들도 목표가 있으실 거고 그걸 위해서 신편입생 입학 전형을 밟고 이렇게 입학하게 되셨으니 졸업하실 때는 모두 원하는 바를 이뤄서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학우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실 학사 안내 순서입니다. 학사 안내는 강지은 조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첨단공학부 학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은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대학생활 길라잡이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동영상 아래 링크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화면처럼 방송대 포털 사이트 혹은 선취업 후진학 홈페이지에 빨간색 네모 로그인을 클릭 후 아이디를 등록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방송대 포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규 아이디 발급이 되지 않으니 사용자 유형을 화면처럼 추가하여야 하며 프라임 칼리지 학위과정 학부생으로 하여 동의를 거친 후에 회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된 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정해주시면 됩니다. 공지는 화면처럼 선취업 후진학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첨단공학부 공지사항은 화면처럼 학부전공, 첨단공학부, 학부공지를 클릭하여 확인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실습 특강뿐 아니라 세미나와 경신대회 등 학사 안내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생활 헬프데스크를 클릭하면 Q&A 게시판이 있으니 대학생활을 하시다 등록금 납부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학습하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습은 2월 22일 0시부터 가능하며 2차 등록생의 경우 3월 2일부터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습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PC를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입니다. 화면처럼 smart.kn51.ac.kr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내 강의실을 클릭하신 후에 강의 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학습을 하시면서 홈페이지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습하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처럼 LMS 메뉴에서 학습하기를 눌러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고 학습이 끝나면 반드시 학습 종료 버튼을 눌러야 진도가 정상적으로 저장됩니다. 또한 LMS에는 학습뿐 아니라 공지사항, 교과목 상담, 자료실이 있고 각 교과목별 튜터 선생님이 활동 중이니 강의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쪽지, 메일, 채팅,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여 문의 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학습하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노 캠퍼스 앱을 설치하신 뒤 로그인 후 학습 목록에서 교과목별 강의 보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습 후 반드시 학습 종료를 누르셔야 진도율이 정상 반영되며 마이페이지 다운로드 보관함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강의 목록을 확인하신 후 과목 전체 받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와이파이 또는 데이터 연결을 통해
진도율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라임 칼리지에서는 개설 교과목에 따라서 이북, 방송대 교재, 시중 교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방송대 교재 및 시중 교재는 방송대 출판문화원 및 시중서점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이북의 경우 출판문화원에서 로그인 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제공 서비스인 POD는 이북을 인쇄하는 서비스로 수강생들 중 신청자에 한하여 선택 구매하시면 됩니다. 교과목별로 평가 영역과 관련하여선 평가 유형은 출석 및 기말 평가를 포함하여 반드시 3가지 이상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단 평가 비율에서 출석 평가의 경우는 20점 이상입니다. 실험 실습 평가의 경우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 평가 영역에 추가됩니다. 평가 비율은 각 교과목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및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정 기간과 관련하여서 1주차에서 7주차까지의 강의는 중간평가 온라인 시험 전까지이고 8주차에서 15주차까지의 강의는 기말평가 온라인 시험 전까지입니다. 강의 수강 기간 이후에 수강을 완료한 주차별 강의는 50% 인정됩니다. 강의는 매 주차별로 업로드가 되며 과목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 출석률이 75% 미만 교과목은 자동으로 F학점 처리가 되고 정배속으로 끝까지 수강하셔야 출석 처리가 됩니다. 평가 항목 가운데 온라인 활동이 있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은 온라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댓글, 퀴즈, 프로젝트 수행 및 기타 사항 등의 활동을 지칭합니다.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진행과 관련하여 평가 방법은 온라인 시험 및 과제물 시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온라인 시험의 경우 객관식, 단답식, 주관식 서술형 혼합의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온라인 시험의 응시 절차는 먼저 강의실에 접속 후 교과목 강의실의 시험 메뉴, 응시하기 클릭 후 시험 응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제물 제출 절차도 마찬가지로 먼저 강의실에 접속 후 교과목 강의실의 과제 메뉴 클릭, 과제명 클릭, 과제 제출 클릭, 첨부 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과제물이 정상적으로 잘 제출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시험이 아닌 온라인 시험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부과한 과제물로 해당 시험 배점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바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12가지 경우가 결시자 인정 범위에 해당이 되고 승인을 얻기 위해선 온라인 신청 후 시험 결시자 성적 인정 신청서 및 성적 인정 증빙서류를 동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기말평가 결시자 추가 과제물 시험 응시자 경우에는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즉 성적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을 받고 교과목별 합계를 취득한 학점으로 나눈 것이 평점 평균입니다. 각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됩니다. 취득하신 실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에 따라 평점이 부여되며 평점 평균을 계산할 때 F학점은 제외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네. 일단 성적 얘기까지 잠깐 좀 길었으니까 호흡이 한번 끊어서 갈게요. 내용들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고 한 번 들어서 다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게시판에 다 올라가 있고 공지사항 다 올라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재현 선생님 얘기하신 내용들 조금 어색한 부분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짚어드릴 부분들은 이게 온라인 100% 수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정배속으로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지. 나중에 수업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5배속으로, 물론 지금도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듣고 싶으신 욕구가 솟구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배속으로 들으셔야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나중에 뒤늦게 알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 선생님이 언제 끊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중간에 좀 숨 좀 쉬라고 좀 잠깐 들어왔어요. 마스크 낀 상태에서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들어요. 저희가 호흡이 좀 계속 좀 힘든데, 그거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같은 이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니까 따라오시기 힘드셨을 수도 있어서 잠깐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게, 자, 이 두 가지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두 가지 당부드릴 게, 이게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라고 하는 말이 되게 달콤한 어떤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거 하면서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들 다른 데서 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찾아보기에 또 이렇게 이게 안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느 정도 이런 내용들을 익혀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아는 데까지는 해보자.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업도 다음번에 또 들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도움도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한 가지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데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낯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두 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친숙해지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초반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 좀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봐 주시고, 나머지 우리 강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평점이 부여되며 평점 평균을 계산할 때 F학점은 제외됩니다. 평점 계산법은 화면에 보이는 예시와 같습니다. 계절 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학기 중 이수학 교과목의 성적이 10불 이하일 경우에만 계절 수업 재이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최대 3과목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신편입생의 경우 동계 계절 수업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재이수의 경우 당해 학기 성적표에는 표기되나 전체 성적 증명서에는 향상된 성적과 기존 F학점에서 재이수로 학점을 취득한 경우만 표기됩니다. 학예 계절 수업은 전년도 2학기 개설 교과목 중 선정되고 동계 계절 수업은 전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 중 선정됩니다. 계절 수업은 출석, 과제, 토론 등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100% 온라인 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A+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및 등록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진행 시 학기별로 최소 12학점에서 최대 1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전 학기에 18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 학기 성적이 3.5 이상 취득할 시 최대 21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 첫 학기의 경우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고 18학점으로 수강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1학기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15일 월요일까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할 시 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혹은 가상계좌로 등록 가능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을 먼저 한 후에 등록금을 납부합니다. 아직 등록 못하신 분은 2차 등록 기간인 2월 25일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장학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가장학금과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는 부분이니 지원 자격 및 재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교내외 장학의 경우 공지된 기간에 학사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학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더보기, 장학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고로 일반 전형 입학자는 첫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일 경우 두 번째 학기도 20% 장학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졸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편입생의 졸업까지 학점 인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학년 신입학하신 경우 교양 36, 전공 75 이상, 기타 20 이상으로 하여 총 학점이 131학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 2학년 편입생의 경우 6학기 이상 등록하며 교양 18 이상, 전공 60 이상, 기타 20 이상으로 하여 총 학점이 98학점 이상
마지막으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며 전공 45 이상, 기타 20 이상으로 하여 총 학점이 65학점 이상 충족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졸업이 되며 졸업을 원치 않는 경우 졸업 유보 신청이 필요합니다. 졸업 대상자 확인법은 학사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기 졸업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 졸업을 희망할 경우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6학기에서 7학기 등록한 재학생, 졸업 소요 학점 131학점 충족 및 이수학점 평점 평균 4.0 이상 충족이 이루어질 경우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프라임 칼리지 평생교육 과정에 학점 인정 교과목은 9학점까지 졸업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첨단공학부에서는 해마다 학부 행사로서 우수과제 경신대회가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로 경신대회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우수과제 경신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니 사전의 공지문을 참고하시어 경신대회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셨다가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단공학부 네이버 카페에 학부 커뮤니티가 운영 중입니다. 해당 링크 주소에 접속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소식뿐 아니라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학습 성공 팁 등을 전수받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에 있어 문의사항이 생길 때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긴 안내 설명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강지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다음 순서는 원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질의응답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학우님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FAQ 진행하겠습니다. 신정원 선생님, 졸업증서와 학위명을 확인해볼까요?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졸업을 하시게 되면 4년제 학사학인 공학사를 취득하게 되면 화면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졸업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또한 왼쪽 그림처럼 성적 최우수상이라는 포상이 있는데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에 따라 졸업 우등상 또는 공로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미리 알아두셨다가 열심히 준비하셔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용 이메일이 무엇이고 발급받아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발급 방법은 선취업 후진학 홈페이지에서 더보기 클릭, 교육용 이메일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으며 이메일 생성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아이디 @knou.ac.kr 교육용 이메일로 구글 홈페이지뿐 아니라 오피스 365, 구글 드라이브를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나요? 재학생의 경우에 한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첫째로 화면처럼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학생증을 지참하여 오프라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방지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도서관의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대 다른 학과와 프라임 칼리지만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네, 졸업을 하게 되면 방송대에는 없는 4년제 학사학인 공학사가 수여됩니다. 또한 우리 프라임 컬리지는 학우들 대부분 재직자라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절대평가이며 모든 과목에 튜터가 지원되다 보니 방송대에 비해 졸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명서 및 학생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네, 증명서와 학생증 모두 선취업 후진학 홈페이지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나서 증명서 발급, 학생증 발급 화면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의 경우 졸업, 성적, 재학, 휴학, 교육비 납입, 장학금 수혜 등이 있으며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도서관이나 실습실 이용에는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증 발급은 당해 학기 재학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하셔서 화면처럼 학생증 발급을 클릭하신 뒤에 사진을 등록하시고 학생증 수령 지역 대학을 선택하신 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여 우편 수령을 원하신다면 해당 지역 대학으로 연락하신 뒤에 방법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첨단공학부에는 수학 관련 오프라인 강의나 세미나도 진행하나요? 네, 학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강, 실습 및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으며 1학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과목 특강은 강의실 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개설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개설될 수 있으며 세미나의 경우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외부 강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진처럼 줌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편입생도 전공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전공 신청, 전공 변경 모두 2학기 중간 평가 종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학생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총 취득학점이 97학점 이하인 경우 동일한 학부 내에서 예를 들어 메카트로닉스에서 산업공학으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학사정보 시스템 학적 관련 신청에서 가능하며 또한 전공 변경을 하고 확정을 받으신 후에 다음 연도 1학기, 즉 3월부터 변경된 전공이 적용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한 FAQ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마이크를 이렇게 소리가 안 나오면 사고거든요, 방송사고. 네. 일단 질문 몇 개 올라온 거를 제가 진행을 할게요. 문과에서 첨단공학부로 편입을 했는데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정세현 교수님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아프면 네. 의사를 찾아가고 약이 필요하면 약사를 찾아가듯이 수학이 아프면 저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학 공부하실 때는 수학도 사실 일종의 언어거든요. 네, 언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써보고 수학을 많이 이용해보고 수학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보고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교과서에 있는 개념과 정의를 충실히 학습을 한 이후에 문제풀이보다는 사실 대학교 수학이니까 고등학교 수학, 입시 수학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악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들어도 역시 수학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과적인 사고도 분명 중요하고 문과적인 사고도 중요한데 수학은 양쪽에서 다 필요한 거니까 기본 과목이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통계 공부나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울 때 사실은 굉장히 초반에 힘듭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그 초반의 고비를 잘 넘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비슷한 고민들 아마 주변에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같이 고민도 좀 나눠보시고 튜터 선생님 계시니까 그다음에 과목에 어떤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하고 나눠보시면서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수학을 포기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첫 번째 고비가 아닐까 그런 고민 들어서 고민하실 때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방법은 조금 쉬운 책을 먼저 봤어요. 쉽게 정리된 책을 먼저 보고 아까 정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새로운 언어 익히는 것처럼 단어, 그러니까 이게 기호 뭐 이런 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나씩 쌓아가면 나중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이해 활용 요게 산업공학 전공하고 데이터 융합 전공이 모두 배치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르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을 주시죠. 예, 저거는 완전하게 같은 교과목입니다. 완전하게 같은 교과목인데, 조설을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예, 완전하게 같은 교과목인데,
왜 두 전공이 같이 개설됐냐? 두 전공에서 다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전공에 있는 교과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공 분류가 일반 선택으로 나중에 졸업할 때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전공으로 같이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어떤 전공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든 졸업할 때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받는다. 전공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에 같이 개설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데이터 융합 전공은 정보통계학과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장점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융합 전공 주임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데이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두 학과에 사실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 분모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죠. 그래서 깔고 있는 기반은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 지금 이제 통계학과의 이름이 이제 저희 방송통신대학교 통계학과의 이름을 데이터과학과. 뭐죠? 데이터. 통계 데이터 과학과. 네. 예. 그 학과 교수님들 들으시면 또 이름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긴장이 돼서. 예. 그 학과랑 비교해서 저희가 이제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졸업하고 나서 받는 학위기에 저희는 이제 공학 전공, 거기에 이제 학위가 표기되고 그쪽은 이제 공학이 아닌 게 첫 번째 차이점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응용에 초점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본기는 다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별로 조금씩 특화해서 융합을 시키는 분야, 그게 이제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장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조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방송대 수업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은 사실 이제 학교까지 나와야 되고 한 학기에 한 번씩 나오다 보면 그것도 이제 에너지가 드는 일이긴 한데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교수님들하고 또 이제 소통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반면에 온라인으로 100%만 할 수밖에 없는, 뭐 재직하시는 과정에서 이거를 하고 계시다 혹은 이제 거리가 멀어서 이제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온라인 100%는 장점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걸 이제 100%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특화돼서 지원하는 체계를 잘 갖추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별 튜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대학교 이제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특화된 서비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의 구성도 조금 더 응용 쪽에 초점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추가로 더 네,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도 마이크 한번 잡을까요? 네, 일단 저 질문하신 분은 아마 방송대를 알고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정보 데이터, 지금 과거에는 이제 통계학과, 그러다 정보통계학과, 지금은 이제 올해 신입생부터는 통계 데이터과학과로 이제 방송대 자연과학대학의 그 통계 데이터과학과로 이제 학생을 모집하죠.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 융합 공학 전공이죠. 첨단과학부에는 데이터 융합 공학 전공. 이 두 개의 차이는 일단 수업 하는 게 아까 우리가 FAQ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송대에서 수업 받는 거냐 프라임 칼리지에서 수업 받는 거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통 대학의 한 학과 또는 한 전공에서 개설하는 그 전공 과목이 대략 몇 과목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통계학과다 그러면은 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 과목이 대략 30개 정도 됩니다. 30개. 근데 이제 정보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과학과죠. 그러니까 통계학과 전공도 있고 데이터과학 전공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거기는 학부제가 아직에서 두 전공이 혼합해 있지만은 사실 전공 과목은 역시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계에서 그 주요 과목,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 쪽에서 주요 과목 아마 이렇게 추려가지고 아마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데이터 융합 공학 전공은 참 약간 그 전공 자체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데이터 과학이라는 거면 이제 명확하지만 이게 데이터 융합 공학 전공은 데이터 과학을 기초로 해서 아까
정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거의 그 활용, 그거의 응용 분야를 많이 그 전공 과목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기반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투자, 뭐 데이터 기반의 뭐 경영 의사결정, 이게 다 하나의 전공 과목으로 다 개설된다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기반의 뭐 정책 결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데이터 융합공학 전공은 아마 정보 헷갈리 자꾸 통계 데이터 과학과에서 그 데이터 과학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그 코어 과목들과 제 생각에 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이터 융합공학 전공에서 대략 4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대략 10과목 이내에서 많이 그 겹치는 과목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데이터 과학 쪽의 코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기초로 해서 그거의 활용 과목, 또는 조금 더 그 데이터 과학 더 그 로우 레벨에 있는 그 컴퓨터 과학 쪽의 그 코어 과목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뭐 빅데이터 처리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 과가 분명히 차별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융합공학 전공이 훨씬 더 응용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진행을 해야지.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을 저거 알면은 사실 저건 제가 알고 싶은 방법인데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생들 눈높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년도에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얼마인지 이걸 따져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점을 평균적으로 주시는 과목인지 그걸 때 따지는데요. 물론 이제 성적만 놓고 보면 그런 거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다는 아닙니다. 여기 프라임 칼리지도 그렇고 방송대는 네임밸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졸업을 하면 무조건 일단 성실하다라는 거에 어떤 그 대표 명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거,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져보시는 분들대로 전략이 있을 거고요. 저는 성적이 뭐 물론 이제 다양하게 잘 받는 방법. 첫 번째 그렇게 이제 성적에 대한 과목을 선택을 잘한다. 뭐 두 번째는 수업을 잘 듣는다. 그리고 수업에 나온 것들의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본다. 교재를 잘 찾아본다. 그러면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 이렇게 사실 성적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결국은 한 학기 성적 잘 받는 거랑 이제 끝까지 졸업 잘하는 거랑 비교하자면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계속 진행할까요? 네. 말씀을 또 이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학원 진학은 요즘에 워낙에 대학원의 이쪽 분야 활발하죠. 그래서 저희가 산업공학도 그렇고 메카도 그렇고 데이터 사이언스, 뭐 데이터 융합 이쪽이 다 핫한 분야라서 대학원 진학을 꿈꾸시는 분들을 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공을 선택을 일단 자기랑 잘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야인지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대학원 공부는 한 적어도 2.5년에서 3년 정도를 들이파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드릴링 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한쪽 분야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라서 내가 잘 맞는지, 이게 내가 계속 해도 괜찮은 분야인지 좀 맞춰봐야 됩니다, 서로. 그런 다음에 대학원을 좀 탐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과목들을 먼저 대학원에서 공부할 것들을 학부에서 좀 들어보시면 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진학은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추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 얘기가 나오네요. 폐지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국립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께서 그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그 등록금 부분은요, 사실상 등록금이 아마 학생들이 느낄 때 이제 올라온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등록금은 뭐 전과 동일하고요. 예, 전과 동일한데 다만 교육부에서 제가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육부 사업의 결과로 이제 프라임 카드가 나오면서 교육부에서 많은 그 재정적인 그 지원을 받고 그 혜택이 이제
신입 편입생 여러분, 재학생 여러분에게 이제 등록금의 그 일부를 장학금식으로 이렇게 주는 식으로 해서 혜택이 갔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 혜택이, 그 지원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전혀 없어지면서 결국 등록금은 똑같은데 장학금이 줄었다. 장학금이 줄어갖고,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 신편입생 여러분은 아마 그 재직자 전형은 첫 두 개 학기 20%의 그 등록금의 20% 장학금을 받고, 또 일반 전형으로 오신 분도 이제 1학기 성적이 3.0 유지되면 이제 두 학기 똑같이 이렇게 20%의 장학금을 받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1년으로 제한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2, 3, 4학년이 되면 이게 과거보다 지금 그 등록금이 약간 오른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장학금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뭐 학생 수가 더 적어지면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잠깐만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FAQ 할 때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장학금 신청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좀 가분약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전 학기에 12학점, 그러니까 3학점 과목 4개죠. 4개 이상 이수하시고 학점이 3.0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신 다음에 학점 3.0 이상이고, 여러분들이 그 두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소득 분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다 신청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 조금 소득이 많으면 장학금이 조금 적을 거고, 조금 소득이 적으시면은 거의 등록금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내가 3.0 이상 받겠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신청하시기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학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첫 학기는 성적이나 취득학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시기를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마무리할까요? 사회자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는지 좀 확인해요. 지금 질문이 더 안 올라오고 안 있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프라임 칼리지 첨단공학부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